17명이서 네, 17명이서 이렇게 지금 다복한 집에서 저희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 지원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자란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 그래도 뭐 챙겨주시려고 다 챙겨주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되게 부유한 금수저 난수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제 내 남매를 다 이제 대학을 보내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사신 부모님의 자녀로 자랐고요. 저는 그 와중에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좀 고집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돼가지고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가진 재능은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가진 재능은 많지 않은데 그냥 머리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좀 센스 있고 이러면 음악 전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곡 전공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대전으로 오게 됐어요. 일단 붙은 대학 중에 집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고 싶어가지고 가장 먼 데가 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으로 학교를 오게 됐고요. 그렇게 학교 오면서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서 아기를 이렇게 3명이나 이렇게 딸, 아들, 딸 이렇게 3명이나 낳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저의 삶이 제2의 삶이 시작이 됐죠. 엄마의 보호에 자라나는 문진이가 아니라 이제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로서의 문진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찌어찌 연애하고 아기 3명 낳을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40년이 그냥 훅 1분 안에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을 대학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선박해양 전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지면 조선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조선소 저 되게 멀잖아요. 저쪽 끝이고 바다고 저는 지방에 친척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방을 내려간 적도 없는데 저 멀리 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음대를 나와서 레슨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레슨으로 버는 돈이 남들 직장인보다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남편을 선박해양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에 가지 마라. 그럼 나는 너랑 결혼을 못한다. 멀리 가는 거 싫어가지고 진짜로 진짜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직장 생활 돈 많이 못 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편이 조선소에 못 갔어요. 못 가고 이과니까 학원 강사 해보는 거 어떻겠냐 수학 강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수학 강사를 하면서 이제 강사로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아시죠? 학원 강사. 그래서 학원에서 페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밖에 안 주나? 저렇게 많이 수업을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개인 과외를 해봐라 라고 그때 남자친구죠. 남자친구한테 권한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나 레슨하는 애 중에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젊은 선생님이 과외를 하니까 잘하니까 이게 소문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 저도 결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제가 저희 신랑의 직업하고 저의 직업을 이렇게 썼거든요. 신랑 직업은 안 변해요. 그냥 과외 쭉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저의 직업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슨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째를 낳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레슨을 접진 않았고 대거 줄였어요, 레슨을. 대거 줄이고, 그러니까 아기 엄마의 비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거 이제 레슨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레슨만으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또 대학교 교수님이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시간 강사로 대학교에 저를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레슨도 줄였겠다. 시간 강사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레슨 강사를 하고서는 입시 레슨을 또 하고 이렇게 저의 수익을 채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랑 같이 이거 하는 게. 시간 강사, 말이 시간 강사지 돈은 페이는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시간 강사를 하는 이유는 입시 레슨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페이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 강사를 하려니까 교수님들의 연주회를 따라다녀야 되네.
근데 저는 애기 둘을 데리고 이거 택도 없는 일이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녁에 무슨 연주회를 가. 애들 봐야지. 저는 이제 시댁이랑 친정이 다 멀었기 때문에 봐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는 시간 와서 때려쳐요. 때려치고 그냥 방문 레슨 지사를 하게 돼요. 처음에 학원을 하고 싶었는데 학원 마찬가지더라고요. 애가 학원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학원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 레슨하면서. 아, 이것도 아니다. 직업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방문 레슨 지사를 그때 친구가 하는 거를 보고서는 그걸 따라 하거든요. 방문 레슨 지사를. 그냥 몇천 내고 사면 돼요. 지사를. 지사 사고 선생님들이 가서 레슨하고 나는 전화 상담하고. 애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애들 둘 데리고.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하면서 그렇게 방문 레슨 지사하고 신랑은 계속 과외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 레슨 지사를 하는데 이게 내가 레슨을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들이 레슨하는 거 일정 부분을 갖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신랑도 오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과외니까. 저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케이터링이라는 부업을 하나 하게 돼요. 케이터링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세미나에 커피랑 다과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이터링은 그냥 일반 커피숍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게 커피숍은 1시간 안에 100잔을 못 팔죠. 팔 수도 있나? 어쨌든 케이터링은 1시간 안에 400잔, 500잔도 팔아요. 왜냐면 그 세미나 하는 동안 400잔을 예약받고 나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쏠쏠하게 되게 꿀 같은 알바를 했어요. 케이터링으로. 근데 이게 김영란법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줄더라고요. 소규모로. 큰 규모가 안 생기고 소규모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돈 벌 일이 우리가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그때 셋째를 출산한 거예요. 좀 더 돈 벌 일이 없나 하면서 식당을 차렸어요. 법 없이. 근데 여기 남편 과외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겁 없이 한번 차렸는데 이 식당 차린 게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이자 이 식당을 접은 게 제 최대의 잘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셋하고 식당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남편도 처음으로 몸을 쓰는 일을 해본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이게 그냥 저희가 모든 했던 일은 다 그냥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었지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움직이니까 피폐해지더라고요, 삶이.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되고 내가 애들 방치 안 하려고 학원 안 하고 레슨 잘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정말 힘들어서 저는 접었던 거였는데 그게 딱 코로나 오기 전에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러진 않고 식당을 접고 그때 저는 식당을 하면서 이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때 유산을 만난 거예요. 식당을 접기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유산화로 다이어트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 사업의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박예신 스폰서를 만나면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예신 스폰서를 만난 것도 되게 제가 좀 그 사남매 둘째 중에 고집이 센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먼저 사실 유산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기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제 박예신 스폰서님 아들도 아기였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박예신 스폰서 전화해가지고 언니 무빈이 뭐 먹고 다이어트 아토피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언니 그 유산화 한다고 하더니 그거 먹고 좋아진 거냐 이랬더니 그렇다고 아가씨 몰랐냐고 하면서 언니 저희 아들도 너무 심하니까 제품 좀 먹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 먼저 유산화를 먹었어요. 그리고 물론 박예신 스폰서님 가셨으니까 뭐 제품만 전달하셨겠어요. 사업 전달하셨지.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한 3년, 4년 전에.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대시가 왔죠. 박예신 스폰서,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 오빠 와이프니까 그 언니 대전 간다. 만나봐라. 계속 1년에 한 2번씩은 저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래서 싫다 안 만난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만나는 거는 만나겠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저한테 사업 설명할 것도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거부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막 중간에 언니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막 본인이 사업을 할 거라 결심을 먹었는지 나 이 사업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래 너나 해.
너나 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거절하다가 어 제가 식당 그만지 6개월 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박예수 선생님 대전 온다고 만나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럼 만날게. 근데 솔직히 진짜 그냥 만나줄게였었어요. 만나줄게 하고서는 만나면서 에이 그래도 사촌 오빠 와이프가 오는데 영양제 사줘야지 그 생각은 했고 이제 만나면서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했죠. 영양제 먹으면서 살 빼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빼본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살 빼기는 그냥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살 빼기는 그냥 도전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만나면서 이왕 만난 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미 월천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번 건데요? 하면서 보상구조까지 싹 풀었죠. 싹 풀었는데 살 빼는 건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상구조 들으니까 왠지 좀 되는 것 같은 사업 같은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저는 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유튜브랑 다 뒤져보고 보상 플랜 뒤져보고 막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신랑한테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상 플랜을 저희 신랑이 수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말하기 전에. 계산해서 이게 손해 보는 게 없다. 또는 내가 전달했을 때 수익 분기점이 몇 월부터 생기겠다. 몇 개월 이후에 생기겠다.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신랑한테 보고 아닌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신랑이 이거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더니 손해 볼 일은 없겠네. 살만 빠지면 되겠네.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때 이제 딱 온 거죠. 촉이 온 거죠. 그래 손해 볼 일이 없어?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을 내가 진행을 해도. 그래서 바로 저 다른 회사 알아보고 보상 플랜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유튜브에 박경태 스타 다야님이 그 3사 비교해 놓은 게 있었어요. 애터미하고 유산하고 하나 뭐였지? 시너지였나? 그거 비교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시크릿이다. 그거 비교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개 비교해 봤을 때만 해도 유산화가 월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보상 플랜까지 다 뒤져봤어요. 다른 타사 보상 플랜.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렇게 보면서 네트워크 시장이 진짜 크다라는 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찾아보는데 네트워크 시장이 한 3,00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다이어트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업을 내가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보를 저는 그리고 남편하고 다 공유했어요. 이런 시장이 있더라. 알아보니 이렇더라. 다른 회사는 이렇더라. 이러면서 쭉 공유를 했거든요. 원래 저희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그러면은 일단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봐봐. 그러면은 얘기가 전달이 되고 이게 좀 사업성을 띨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사업 같다. 이러면서 제대로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사업이 들어가면서 더 불불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공유하면서 이제 저희 남편 사실 책 한 자도 안 읽었는데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친구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친구 이현주라는 친구한테 저기 V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달을 했어요. 사업 전달을. 했는데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 전달한 거예요. 전달해서 그냥 나랑 이 사업하자 이랬어요. 쟤한테 어차피 날씬한 친구라서 해독은 안 통할 것 같고 그냥 툭 까놓고 말했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그냥 사업하자. 나 이거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사업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해독 관리도 저는 똑바로 못했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해독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막뭐 이현주 리더님하고 공부만 그냥 열심히 좀 하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품이 들어가도 저 후속 조치도 할 줄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건 뭐 택도 없고 그냥 이현주 리더님이랑 공부만 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다 모르는 시기니까 그냥 괜찮다, 박예진스포너 괜찮다, 배워라. 배우면 나중에 네가 써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배우고만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를 확 깨우게 한 거는 이제 박예진스포너가 팀을 만들래요. 우리 셋밖에 없는데 박은성 리더님하고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 팀을 만들래요. 그래서 셋밖에 없는데 팀을 만들려고 하나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었었어요. 팀을 만들면서 이제 팀명을 정하라고 그래서 팀명 정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 플랜을 봐도 이거는 팀 사업이잖아요. 딱 봐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팀을 제대로 결성하지 못하면 이거는 커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 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이 헤르메스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막 써 있잖아요. 전력의 신, 무역의 신 막 이러면서 그럴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헤르메스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팀 만들면서 이제 후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저는 하게 됐어요. 박예신 스폰서님한테 후원만 받다가 아, 내가 후원을 해야 되는 거구나. 팀을 만드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이현주 리더님하고 이제 박은정 리더님 후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후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저희 팀도 만들게 되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 팀에서 또 다른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팀을 라인별로 팀 만들고 팀 만들고 팀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발전하는 또는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지름길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저희 팀 산하에 또 팀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렇게 이렇게 팀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골드님들이나 또는 루비님들, 다이아몬드님들이 너무 지금은 되게 이제 좀 존경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다임골드님이 통화 중이신 것 같으니까 바로 이어서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뒤에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상담의 신이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상담의 신은 별로 없어요. 아, 저 맨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제가 막 불만을 막 저희 언니한테 막 토로를 했어요. 이게 사업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앞에 사람을 갖다 앉혀 놓는 게 어렵지. 사업 설명하는 거는 그냥 책 한 권 띄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는 박예신 스포너님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그냥 사촌 오빠 와이프지 뭐 저랑 되게 많이 친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친하지만 근데 그때는 그냥 사촌 언니한테 말을 못하고 친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집 장난하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저거 설명 나도 하겠다. 근데 나 사람 앉혀놓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골든이나 나의 스폰서님한테 사람 앉혀놓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자체는 그 사람하고의 나의 인간관계가 이미 쫀쫀한 관계인 거예요. 이 사업을 전달할 만큼.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데려다 이렇게 앉혀놓을 순 없잖아요. 스폰서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아무나 앉혀놓을 순 없으니까. 또는 뭐 전혀 생각 없는 사람을 거짓말해서 앉혀놓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거 다단계라고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 아까 넘겼어야 되는데 안 넘겼구나. 저희 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팅 타이밍이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나의 스폰서에 앉혀놓거나 또는 내가 전달하거나. 근데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내가 유산화를 먼저 노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대상에게 유산화를 노출을 시켜요. 저는 이제 노출시키기가 쉬웠죠. 왜냐면 해도 그랬으니까. 뭐 먹었어? 뭐 먹고 살 뺐어? 이게 전달이 됐으니까 그게 쉬웠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한테 언니 나 유산화를 먹고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전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미팅 시간을 잡고 전달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간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언니 나 유산화 먹고 했어 하면 이 사람 유산화 검색해봐요. 다단계잖아. 그럼 나 쟤한테 뭐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유산화를 노출을 그냥 그러니까 유산화라는 말만 빼고 노출하고 그러고 나서 저 지인의 미팅 시간 확보한 다음에 미팅 시간에 정보 전달을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건 저의 경우고 파트너인 경우에는 이제 유산화라는 거 오픈을 해야죠. 스폰서 앞에 앉히려면. 근데 그렇게 해도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차 한잔하면서 마시는 시간 정도는 확보하고 말씀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미팅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했잖아요. 정보 전달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는 정보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해독을 한다고 해서 해독하면 빚이 다 열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절대 사업자 아니에요. 소비자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제 리더님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 누군가에게 이제 파트너의 지인이에요. 파트너의 지인인데 저 이제 소개받은 거죠. 받아서 이분한테 이제 제가 영양 미팅을 했어요. 해독을 하시라고. 근데 사실 이분은 해독을 할 마음은 없었고, 이제 영양제를 그냥 전달받아서 먹을 생각으로 나오신 거예요. 영양제 바꿔볼까? 이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지인이 유산을 먹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서는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지인이 너무 해박하신 거예요. 이 영양제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으셔. 그리고 막 되게 골라서 잘 드시는 분. 근데 이분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영양 설명을 했죠. 영양제는 저에게 좋아요. 왜 좋냐면요. 하면서 쭉 설명한 거예요. 영양 설명하고 서플리먼트 설명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가성비를 따지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런 거를 골라 먹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잘 알아셔. 지용성은 내가 쌓일까봐 찾아먹지 않지만 수용성 비타민은 합성으로 이런 거 챙겨 먹고 있다. 어차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용성은 내가 좀 신중하게 이런 거 챙겨 먹고 있다. 과잉될까봐 뭐 요만큼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먹는 영양제를 저한테 브리핑을 싹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저 사업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 설명하고 이제 제품은 이제 해독은 한번 해보시겠대요. 제가 영양 설명하고 해독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독은 한번 해보시겠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골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만약에 이 영양제가 종합 영양제가 이렇게 흡수율이 높고 정말 좋다면 나는 우리 엄마 영양제 바꿀 마음이 있다. 이러시면서 근데 자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해독을 하셨어요. 해독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저는 사업 설명은 못했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지만 2만 원은 설명한 거예요. 이왕이면 2만 원은 내고 하셔라. 해독을 하시려면. 어차피 BC가 열린다.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말할지도 모르지 않냐 하면서 2만 원을 끌어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만남에는 그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제품 들어가고 영양 설명하고 서플리먼트 풀고 이 제품 좋을 것이다. 먹어봐라. 하고 해독이라는 거를 함과 동시에 저는 무조건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핑계예요. 핑계. 만나서 점검하겠다는 핑계. 근데 솔직히 핑계는 아니고 사실이에요. 점검은 해요. 왜냐면 그렇게 점검해야 이게 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 해독의 성공률이. 그래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설명을 해요. 제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설명. 드셔보시니까 어떠시냐 이렇게 하면서 몸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가게가 열렸다. 열렸고 전달하는 순간 페이백을 받을 것이다. 빠르게 전달하면 더 좋다 하면서 그 저희 보너스 설명을 하죠. PPPS 설명을. 빠르게 전달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PPPS 설명을 해요. 근데 이 PPPS 설명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강요를 하진 않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미팅하면서 강요는 안 하는데요. 강조는 해요. 강조. 왜냐면 나중에 나한테 설명 왜 안 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요는 안 하되 강조는 해요. 이걸로 어떻게 PPPS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저는 저의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요. 제가 저희 언니가 소개해서 저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 언니는 PPPS에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를 PPPS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노력했지만 본인도 노력했죠. 왜냐하면 내 매칭이니까. 그래서 저희 언니는 부업자지만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 유산화를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매칭으로 가져간다. 내가 한 달에 500 벌면 우리 언니 75만 원 가져간다. 근데 이 매칭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 2명일 수 있고 10명일 수 있고 20명일 수 있다. 그거에서 내가 매칭 보너스 받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해독 2주차, 3주차 때 해독 2주차, 3주차 때 이제 막 좀 몸이 좀 좋아지려고 할 때 본인이 이 제품이 조금 좋아져요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그 PPP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달해라. 좋으면 전달해라. 좋으면 전달하면 빠르게 전달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 제품을 좀 인정할 때쯤에 저는 이런 PPPS 설명이나 비전 보여주기를 더 강하게 해요. 솔직히 만나서 먹은 지 일주일 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모르거든요. 호전 반응 나오고 나쁜 것만 얘기하지 잘 몰라요. 그 나쁜 거 얘기할 때 이제 강하게 이 제품에 대한 좋은 점, 호전 반응에 대해서 더 좋아진 예를 더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 3주차가 됐을 때 이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비전 보여주기를 하고 그때 페이백 받을 수 있게
소비를 저는 이쪽으로 좀 모으는 편이에요. 이 처음 사업자 쪽으로 소비를 좀 몰아주면서 다만 3만 원이라도 다만 5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사람이 통장에 찍히는 거 보면 확실히 실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페이백 받을 수 있게 먼저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분 아직 소비자잖아요. 이분 아직 소비자인데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이제 사업자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숙제예요, 숙제. 왜냐면 나 이거 사업할 거야 라고 달려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바뀌는 경우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해독을 하면서 더 많이 만나니까.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사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업자 후속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몇 번 만나야 되는지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해독하면서 만나는 거 체크해보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만나요. 해독하시는 분. 솔직히 해독인데 너무 부정적이고 이분 사업자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촉이 생기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그러면서 노력하고요. 근데 해독인데 이분 되게 긍정적이시고 좋으셔. 마인드도 좋고. 내 탐나. 이러시는 분들 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넣는 거예요. 하루에 만나면 해독 얘기 80%, 사업자 얘기 20%. 그 다음번에 만나면 해독 70%, 사업자 30%. 그 다음번에 사업자의 얘기를 늘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본인이 몸이 좋아지면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만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야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만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야지 하고서는 속에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명단 나와요. 내 주변에 나 이거 했다 괜찮다고 말했더니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또는 누구 이거 권하면 좋겠어. 라는 식의 이제 나와요, 명단이.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사업자 마인드가 이 사람에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기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뱉고 있잖아요. 그거 모른 척하고 저는 그냥 그게 사업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럼 그 사람 이렇게 한번 밑으로 넣어보자. 그러면 페이백 얼마 올라오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해주고요. 이제 여기 부정에 대처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부정에 대처하는 방법 초기에 나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되게 롤러코스터 많이 타잖아요. 그 부정들 쏟아져 나오는 부정들 그것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저의 처음에 거를 공감해주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그랬잖아. 나도 처음에 스폰서님 저거 하는 거 쉬워 보였잖아. 그리고 스폰서님을 갖다 앉히는 내가 더 어려웠잖아. 네가 더 어려울 거야 지금 나보다. 이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래 맞아 나 지금 어려운데 너도 그랬구나. 너도 처음에 그랬구나를 이거로 공감을 해주면 이 부정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받아온 거 저기서 뺨 맞은 거 저한테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해줄 수 있어요. 왜? 나도 똑같은 생각했었으니까. 그 계속 다 저 옛날 생각하면서 다 리마인드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이 초기 사업자들의 그 어려운 부정의 부분을 같이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했더니 됐잖아. 이런 것들 긍정의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독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이제 거봐 너 말하려니까 모르겠지. 분할하려니까 몰라서 말 못하겠지. 이러면서 그거 다 배워야 말할 수 있다고. 나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배우려고 했었어. 시스템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었고 서울 이런 거 못 간다고 했었고 나는 세대교육도 싫고 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스폰서님한테. 근데 결국엔 제가 재발저리면서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한 이유는 첫 친구한테 말할 때 이현주 지원님한테 말할 때 제가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말할 때 또 설명을 못해요. 그냥 살 빼는 것만 말했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나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려니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영양 공부만 좀 하자. 영양 공부만 좀 하면 이거 좀 전달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영양 공부 시스템으로 참여를 하게 해요. 그럼 영양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제품 안 파는 거 이건 사업자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저는 제품을 잘 팔지 않거든요. 왜냐면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제품을 팔진 않거든요. 네, 해독을 하고 소비자를 이렇게 영양 공부까지 들어오게 하면 저는 그러면은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양 공부를 하면
적어도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서 자기가 챙겨 먹어요. 그럼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챙겨 먹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자기가 알면 자기가 챙겨 먹어요. 자기가 왜 칼슘 제제를 먹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프라임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챙겨 먹이게 돼 있고 남편한테 챙겨 먹이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판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해서 사 먹은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이 영양 공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먹죠. 모르는 사람한테 100번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솔직히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고 요즘에 제가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하고 뭘 하고는 이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거는 이 복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복제가 될까?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를 사업자로 끌어서 사업자가 됐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가요. 그게 제일 첫 숙제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건 다 가더라고요.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이제 영양 수업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뭘 복제시켜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복제 자체도 여기서 복제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행동하는 리더로 파트너나 또는 업다운 라인에 내가 행하는 바를 복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복제를 이게 축적되면은 이 복제가 축적되면 권리 수익이 된다는 거 진짜 저희 다 알아서 사실은 이 사업 하는 거거든요. 축적시키기 위해서 진짜 리더로서 올바르게 사업 전달을 내가 후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이렇게 뭔가 복제를 잘 시켜놓으면 나 같은 사업자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소비자였지 사업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나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씩 끌어내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복제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소비자로 시작돼서 하는 모든 나의 파트너들, 사업자로 시작한 사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 소비자가 사업자로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장 초점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사업 미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다 응원 드릴게요. 소비자들이 다 나의 사업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다들 마이크 켜시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귀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강의였죠. 소비자가 우리는 건강하게 해서 그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문진희 고객님 말씀 제가 막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기본을 잘 지키면 우리는 되는 일이잖아요. 뭐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문진희 고객님 말씀처럼 우리는 팔지 않잖아요. 팔지 않고 전달이 되고 스스로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유산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제품, 최고의 제품력, 최고의 생산 시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전달할 때 아직도 이제 용기를 못 내는 이제 소비자 마인드에서 사업자 마인드로 넘어가는 도중에 계신 파트너님들한테는 유산하니까 괜찮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었고 제가 이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정말 좀 더 잘 진행하고 잘 전달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수익까지 건강과 더불어 금전적인 여유까지 가져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이 결국에는 상담의 신이 있는 게 아닌 기본을 처음부터 잘 다져와서 공부를 하고 그 영양 공부를 또 하게 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는 거 참 너무 공감됐고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제가 자주 모시고 싶어요. 바쁘신데 그죠? 네, 또 오랜만에 헤르메스 팀하고 같이 디바팀 같이 조인해서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좋고요. 지금 막 우리
지금 줌 미팅 방이 되게 지금